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평생학습의 시대죠. 고령사회고 그리고 신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하니까 말이죠.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도 평생학습원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큰 국제 행사를 치른답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올해가 5번째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달인 10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의 연수구에서 열린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오늘 연수구청장을 초대했습니다. 고남석 구청장과 함께 다음 달 열릴 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큰일을 벌이셨네요. 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연수구가 그 송도 있는 그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도 있고 네. 옛날 송도 원도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송도 유원지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곳이 원도심입니다. 예. 지금 인구가 한 40만. 40만. 인천시에서 그래도 꽤 부촌 아닌가요? 예, 다른 데 비해서 경제활동도 왕성하고 예. 또 고급 인력들이 많이 와 있어서 예. 좀 상대적으로는 좀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인천 연수구청장 모시고 연수구 얘기부터 꺼낸 이유가 뭐냐면 네. 국제 행사를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경우, 네. 그다음 뭐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광역시가 주최하는 네.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연수구라는 구 단위에서 주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도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의 그 경쟁력, 예. 뭐 컨벤션을 비롯한 인프라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해낼 만하다. 예. 그래서 1차 대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는데 이거 베이징 예, 2천만 도시에서 했던 행사를 40만 도시의 기초 동네에서 예. 이번에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연수구가 이제 베이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예, 그런 자부심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2년마다 한 번씩 여는 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네. 이게 지금 다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맞습니다. 먼저 유네스코가 유엔의 ESC 그게 Education, Science, Culture.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과학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한 5,600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죠. 사망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뜻있는 서방 국가의 이제 교육부 장관들이 42년부터 43년까지 모여가지고 예. 인류가 이렇게 몰상식한 일들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탄생한 것이 유네스코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듯이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정치, 군사 이런 측면이 아닌 빼고 문화, 과학 또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더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뭐 일반 머릿속에는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 네. 뭐 이런 거 지정됐다. 뭐 이런 거 기억해 나는데 우리도 6.25 이후에 그렇죠. 유네스코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교육이나 뭐 이런 지금 분야에서. 선배분들 말씀 들어보면 54년도에 이제 전쟁이 완전 폐허가 돼서 네. 정말 어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였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 교육에 대한 열정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죠. 그때 유네스코가 인쇄기를 인쇄기. 예, 저희한테 주게 되고 그게 지금의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데 유네스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그런 큰 도움을 받았죠. 학교 어린이들이 쓸 교과서 인쇄기부터 우리가 네. 공급받은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 돈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줄 수 있는 10대 강국으로 된 나라는 예. 저희밖에 없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네스코 정신에 따라서 다른 빈곤국이나 네. 어려운 곳에 정말 교육적 투자나 컨텐츠의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네스코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 일반뿐 아니라 평생 학습의 중요성도 미리 인지했는지 예. 유네스코 산하 평생 학습원이 따로 있네요. 그게 51년도에 벌써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51년이요? 예. 그때부터 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모든 인류가 교육을 통해서 평화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자. 네. 이런 취지로 아예 특화시켜서 평생 학습원을 만든 거죠. 평생 학습이란 표현이 맞아요? 평생 교육이 맞아요? 이 처음에 70년대에는 평생 교육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공급자, 티칭, 우리 교수님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일방적이고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습자의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서. 예,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최근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도 평생 학습원으로 부르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게 들어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예.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놀래합니다. 이런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예. 체계적으로 예. 이 법 체계에서 보장하는 아주 놀라운 선진적 네. 지혜가 넘치는 아마 이런 게 우리 DNA 유전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왜 학교 교육 의무 교육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있고 네. 동시에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죠. 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평생 자신의 개발과 지혜를 더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에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아주 명시적인 거죠.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그다음 평생학습의 개념 공부를 했고요. 네. 유네스코가 학습도시 컨퍼런스를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 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이제 각 나라가 자기 실정에 맞게 이제 평생학습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각 나라의 경제적 실정에 따라서 교육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과를 평가하고 또 서로에게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원해 줄 곳은 어느 곳이 필요한 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또 2년마다 앞으로 2년간 전 세계 인류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예, 이런 예. 것들을 선언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 10월 27일부터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 날은 선언문? 연수 선언문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1회는 중국 베이징, 예, 베이징하고 2회는 멕시코 시티였습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예, 그리고 그 수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 3회는요. 3회는 아일랜드 코크라고 아주 유명한 교육도시입니다. 아일랜드. 코크. 그다음에 4차는 콜롬비아 메데진이라고 하는데요. 약 30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5회째. 5차입니다. 아. 근데 그 유네스코 회원국이 모두 몇 국이죠? 예, 지금 193개국입니다. 그 193개국이 다 참여하는 거겠죠? 예, 그 중에서 이제 64개국이 또 엄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29개 도시의 GNLC 가입, 즉 글로벌 네트워크 오브 러닝 시티 해가지고 그 평생학습 도시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229개 도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64개 나라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 회원국은 193개지만 예. 그들 중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평생 학습 도시, 학습 도시로 인정된 곳은 64개 나라밖에 없고. 예. 그 중에서도 229개 도시만. 그럼 나라마다 도시는 다르겠군요. 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몇 개 나라가 50개 지금 들어 있습니다. 50개 도시? 예. 지금 현재 180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도 50개 도시만 선정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의 굉장히 선진국으로 네.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네스코는 나름 이거는 유네스코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예. 뭐 이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준이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사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을 가장 가깝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표현하는 컨텐츠들은 일정한 그레이드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50개 도시라는 거는 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그 학습도시로 인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한 220 몇 개 되니까 그래도 4분의 1가량 된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64개 나라에 229개 도시니까 우리가 50개면은 압도적이라고 그래서 하시겠군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특히 중국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아주 그 뜻있는 중국 교육자들은 평생 교육을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건 뭐 상당히 자랑스러운 얘기고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64개 나라 200 몇십 개의 학습 도시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컨퍼런스를 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죠? 예, 아주 뭐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걸 인천 연수구에서 한다. 네. 근데 메데진은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된. 그 도시가 또 평생학습과 관련이 깊어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그때 4차 때 제가 콜롬비아 가봤어요. 2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괜히 고생하면서 갈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갔는데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메데진은 과거 마약의 왕이 살던 마약 왕국이었다. 그 어떤 치안도 유지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꿈은 마약 왕이 되는 것이었다. 완전 마약 도시군요. 예, 그리고 범죄 도시고. 장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장의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낙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하루아침에 100명 이상이 다 죽는 겁니다. 서로 총질하고 마약해서 죽고. 근데 이거를 시장이 평생학습을 선언하고 군대를 끌고 산동네 2000m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피해가 거의 없는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의 기간 사이에? 그거 뭐 아니 3, 4년 내에 그렇게 만들었다. 3, 4년 내에? 네. 그래서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이 메데진을 소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인간이 어떤 억압과 이런 부분으로 치안이나 경찰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접근이 오히려 더 위대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야 이러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도시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라면 저희 연수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욕구를 느끼게 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그런 마약 도시면 보통 생각해내는 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경찰과 군대를 투입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공부를 시켰더니 그들이 마약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취업을 꿈꾸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추방을 시키고 뭐 이렇게 경찰력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융화하고 동화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다문화가 오히려 여기서 다양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같이 교육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게 더 치유법이 되겠다.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는 이런 행사를 유치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고. 충격받고 와서 이 코로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작년 12월 12월 결정하면서 비대면의 상황을 잘 적응하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K광역의 덕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컨벤시아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그동안에 GNLC의 회원국으로서, 회원도시로서 해왔던 역할들,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2년 전 가셨을 때만 해도 다들 직접 다 참가했죠? 그렇죠. 몇천 명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이 도시 전체가 다 축제로 그렇죠. 서로 만나면 즐겁고 반가워서 얘기하고 또 예. 그런 기관들 방문하면 아이들까지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예.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아주 그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1, 2, 3, 4회는 그렇게 몇천 명씩 직접 참여한 네. 오프라인 미팅인데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일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그 여태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그렇죠.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능력, 그런 걸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또 인터넷과 같은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한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P4G 이런 대통령님 하는 이런 국가 행사 같은 것들 포함해서 아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연수구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짚어주신 게 그동안 연수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서 해온 네. 어떤 성과 이건데요. 어떤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아야 잘 논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요새 보면은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주로 산에 가시고 예. 여자분들은 평생학습관을 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하는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 갈망을 어떻게 습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예. 많이 있다가 하는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세세하게 자기가 평생 못했던 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은 이런 것들을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평생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필요한 그 욕구들을 잘 분석해서 예.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또 만족도가 어떤가를 해서 계속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이제 보면은 그 학교에 자기가 뭔가 선생님으로 가고 싶은데 자격증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네. 가르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그런 그 아이들에게 꿈나무를 키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티칭하는 법이라든가 네. 또 좀 그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네. 자기의 교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이분들이 학교에 이제 교사처럼 진짜 가서 방과후 맞춤형이네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느낌,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네,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다든가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팔순의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고 쭉 하면서 집에서 딸이 무슨 공부를 해, 여자가. 여성들.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 가고 오빠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그 순간에 평생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했던 분들이 예. 기본적으로 팔순에 와서 그 글자를 깨닫고 그건 자기 이름을 기본이죠. 적을 때 기본이죠. 예,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자기 일기를 쓰는 예. 이런 분들을 위한 문해교육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영역을 넓혀서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꿈을 또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예. 그 L시스테마 프로그램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실시하는데 복지관에다가 블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빈민촌에 빈민촌 아이들 데려다가. 아이들 데려다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지휘자까지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아주 그 감동적인 예. 프로젝트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복지관 이런 데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좀 사정이 어려워서 어떤 그런 특기 활동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 저희가 예. 관악단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가서 예. 직접 코칭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드디어 저희 관악단의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프로가 됐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예.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중3 친구인데 색스폰에
영재성이 인정받아가지고 이미 대학에서 스카우트 될 정도고 네. 세계 국제대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하는 평생교육, 또 평생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예. 평생교육.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늘상 이렇게 돌보고 또 관심 갖고 네. 하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사례만 봐도 우선 연령대부터가 네.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해, 즉 글자 깨치는 것부터 네. 그다음에 뭐 브라스 밴드 이런 교향악 이런 거 이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내가 뭔 재능은 갖고 있지만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교수 학습법을 특화시켜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알아야 논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 배움을 돌려주는 또 하나의 나눔과 배려, 기부의 또 차원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연수구가 주관하는 평생학습의 그런 어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숫자는 뭐 굉장히 많겠네요. 예, 뭐 저희가 지금 955개 프로그램이 연수구 내에서 또 유관기관들이 꽤 됩니다. 그렇겠죠. 혼자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에 있는 박물관, 동네에 있는 도서관, 네. 동네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생학습과 연결해서. 평생학습과 연결돼 있으니까 집에서 나가면 5분 이내에 자기가 배우고 싶으면 어디든 가서 네. 프로그램에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네. 평생교육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인구 거죠. 40만 하나의 구 단위에 955개 프로그램이라니까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한 그래서 10년이 넘게 그렇죠. 평생교육에 시작을 해서 읽어왔는데요. 예. 저는 그냥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 대한민국 자체가 이게 한번 불 붙으면 그냥 확 올라가니까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에서 자치단체들끼리 예. 좀 더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을 또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K 평생학습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